오늘은 그 지금까지 했던 상고사 주제를 더 진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주제인 구체적으로 고조선의 경계, 그 중에서도 서북 쪽의 경계가 어딘가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주변 민족들, 특히나 우리 민족 문화가 많이 관계되는 동호, 흉노, 연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발표 진행을 안내를 받으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종합 토론이 4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주어진 게 한 10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발표에 2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줄 텐데요. 각각 50분씩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들으면서 질문하실 내용들은 종합 토론 시간에 질문지를 수합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저희가 질문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질문지에 질문을 작성하셔서 우리가 행정실무진에게 제출하시면은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토론 좌장을 맡고 계신 서영대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처음과 끝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듯이 영상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표하실 2분 선생님은 첫 발표는 숭실대학에 계시는 이우석 선생님이시고요. 2번째 발표는 민족문화연구원 계시는 신백강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순서에서 이우석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는데요. 이우석 선생님은 작년에 숭실대학에서 요령식 세용동검문화와 고조선의 변천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시고 지금 고고학을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도 특히나 이번 주제에서는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고고학을 통해서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 부제가 고조선과 연, 산융, 동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우석 선생님 발표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PPT 화면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을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석 선생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과 주변 사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고조선과 그 주변에 있었던 연, 산융, 동호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좀 더 고조선의 문화적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도하에 오늘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중국 시대 구분법으로 하면 춘추 전국 시대, 우리나라 고고학 편년법으로 하면은 청동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경 약 7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요령성 일대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부의 고고학적 물질 문화를 다루고 그것이 중국 고대 문헌 기록에 나와 있는 산융, 동호, 연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거를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크게 본문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눠봤습니다. 춘추시대의 고조선 관련 사료가 일부 보이지만 대부분은 전국시대 이후의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였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짠 이유 중에 하나는 춘추시대에는 주로 산융이 활동을 했고 전국시대에는 주로 동호가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시기에 따라서 주변에 있었던 주민 집단 또는 종족이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 당연히 시기별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관을 하고 본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과 주변 종족 또는 주민 집단에 대한 민원 기록은 우리가 선진문헌이라고 부르는 지난 제국 이전에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문헌들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헌들의 대부분들은 사실상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진시 황제 때 분석행 이후로 한대에 다시 여러 가지 문헌을 수집해서 재편찬된 거기 때문에 춘초전국 시대 당시 때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어나 용어, 표현법에 있어서 한대의 사실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관련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증할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활용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진문헌에서는 춘추전국 시대 고조선과 연 4년 관계 기록이 보입니다. 고조선은 발조선 또는 조선이란 명칭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주변 집단으로 예맥, 산융, 동호, 이모, 누번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봤을 때 연나라 그리고 그 서쪽에 있었던 삼진이라고 하는 한위초, 춘추 시대에는 진나라가 되겠죠. 그 나라들의 북방 쪽에 주로 융적계통 집단들이 있었고 그 동쪽에 조선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대 이후 문헌 기록에서는 주로 전국 시대의 고조선과 연 동호 관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조선이란 단일 명칭으로 나오고 있고요. 위략 기록에 따르자면은 전국 중기경, 절대연대로는 서기전 4세기 후반 대략 그쯤에 왕을 자칭하고 연과 경쟁하면서 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변 집단으로는 동호, 예맥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는 선진문헌 등 후대에 재편집된 중국 사서의 문제점과 그 해소 방안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진문헌에 실제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당대의 시대와 그거를 쓴 사람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특정한 연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또는 연대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지역과 관련된 연대인지 구체적으로 부가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료들은 춘추 시대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료는 전국 시대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료들은 춘추 전국 시대의 어느 순간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게 봤을 때 연나라라든지 삼진 또는 제나라가 있었던 산동반도, 하북성 남부, 산서성 남부 그쪽 지역을 제외한 그 북쪽과 그리고 현재의 요령성 일대 그 동쪽에 고고학적 물질 문화가 어떻게 변천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화적 성향이 요령계통인지 아니면 중원계통인지 아니면 북방계통인지 이렇게 나눠보면은 좀 더 쉽게 고조선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계통의 물질 문화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단편적인 문헌 기록에만 의존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문화 정체성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일본학계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조선의 영역을 지나치게 광대하게 확장하는 것, 물론 근거 사료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원 방면으로 지나치게 고조선의 영역이라든지 중심지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버리면은 그 문화 정체성은 중원 문화가 됩니다. 또는 지나치게 북쪽으로 가게 돼 버리면 북방계통 문화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방계 문화와 그 우리 고대 한국 고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식민사관의 논리고 지금 전통적으로 중화사관 그리고 현재 동북공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북 지역의 물질 문화를 중원계통으로 귀결시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학계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셈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중원계 물질 문화의 분포 범위가 어떻고 북방계 물질 문화의 분포 범위가 어떻고 요령계
지역적으로는 요령성, 길림성, 남부, 한반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의 범위와 경계를 대략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문헌 관련 기록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단원 아랫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요서 지역의 물질 문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텐데요. 왜 요서 지역이냐? 요서 지역은 요령 계통의 토착 물질 문화와 중원 계통의 중원 문화, 그리고 북방 계통의 소위 말하는 초원 계통 문화가 서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서 지역 물질 문화에서 어떤 요소를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북방 계통 또는 중원 계통 또는 고조선 계통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고학이라는 게 경제라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유적 조사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헌 기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 문화 양상과는 많이 괴리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히나 북방 계통과 유령 계통의 물질 문화를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서북부, 하북북부, 요서 지역까지 모두 하나의 문화권으로 쳐서 거기가 중원 지역의 북방에서 활동했던 이민족들, 대표적으로 산용과 동우가 활동하였다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문고 동남부 지역의 하가첨 상층 문화라고 하는 북방 계통 물질 문화를 요서 지역까지 확대해서 산용 동호의 문화로 해석하는 것이 중국학계와 일본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 동북 지역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에 50년 동안 발굴 조사가 된 것보다 그 2000년대 10년 동안 발굴 조사된 것이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자료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문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문고 동남부 지역, 현재의 적봉시 일대 중심으로는 하하가점 상층 문화라는 북방 계통 문화가 있었고, 하북 북부 지역의 연산산맥 일대에서는 옥황묘 문화라는 또 다른 북방 계통 문화가 있었고, 요서 지역에서는 이제 비파형 동검으로 상징되는 12대형장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에 반대하는 연구자들도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가점 상층문화와 옥황묘 문화는 주로 춘추 시대에 유행했던 융적 계통 문화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대형자 문화도 춘추 전국 시대를 관통하는 예맥이나 고조선과 관련되는 문화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연구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도 한 번 더 지도가 나오는데요. 대략적인 범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부적으로 연나라, 그 다음에 옥황묘 문화, 하가첨 상층 문화, 그리고 12대형자 문화 이런 순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도는 춘추 시대에 한정된 지도입니다. 대략 8세기부터 5세기 때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세기 때부터 5세기 때의 상황이라는 것, 연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헌 기록에 연해 사적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올려보면은 서주 중기 또는 서주 후기 단계부터 춘추 후기 단계까지 연나라에 관련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연나라의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지금 두꺼운 점선으로 해놓은 것처럼 아주 좁은 범위에 불과합니다. 지형을 보시면 대략 알겠지만은 현재 색깔을 좀 강하게 집어넣은 것이 해발 100m 이상입니다. 중원 전투 방식으로 전차전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리고 흰 바탕에 있는 곳이 해발 100m 이하입니다. 중원 전투 방식인 전차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 무기라든지 전투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해발 100m 선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해발 100m 선을 넘는 건 전국시대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의 연산산맥 일대에 옥황묘 문화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산산맥이 동서방향으로 긴 산맥인데 마찬가지로 그 문화 범위가 서쪽의 영정하 상류서부터 동쪽의 나나 중류역까지 펼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하가점 상층 문화라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유와 상류의 북쪽 지류까지, 남쪽으로는 이제는 노아파라든지 영금하라든지 그 상류까지 올라가서 나나 유역에서 옥황묘 문화랑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요서 지역과 요동 지역의 서쪽, 보통 요중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쪽에서는 비파형 동검을 상징으로 하는 12대형자 문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청색으로 했던 연문화, 중원계통 문화와 그 위에 적색계통으로 했던 북방 초원계통 문화, 그리고 요서와 요동을 아우르는 요령성 일대 토착 문화, 이 세 개의 문화권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지성묘, 미성리식 토기, 팽경 토기라고 하는 토착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청동기라든지 뭐 기타 그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유물들이나 그런 무덤들은 사실상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북한 지역에서 애초부터 조선이 있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옥황명 문화와 하가점 상층 문화가 이제는 북방 초원계통의 융적계통, 그 중에서도 특히 산림과 관련된 문화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령성, 요중 지역과 요서 지역의 12대형자 문화가 고조선과 예매계 문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문화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나라가 처음 하북성 일대에 건립이 되는 것은 서주 초기 무렵입니다. 이걸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북경 남쪽, 북경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북경 남쪽이라고 하면은 영정화 이북 지역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영정화 남쪽 지역입니다. 방금 전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영정화 변에 있는 이 유적이 서주 초기의 유리아 유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이 저 지역에 봉건되었음을 알 수 있는 유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경 유리아 유적에서는 고성지, 거주구, 그다음에 묘장구, 그러니까 사람이 사후 세계의 공간, 또 평소 살았을 때의 공간, 그리고 지배층이 머물던 그 토성, 이런 것이 세트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유적인데, 이 유적은 뭐 유럽이나 구미학계까지도 이미 잘 알려졌고 유럽이스나 구미학계에서 여기에 대한 박사 논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유적입니다. 여기에서 청동기들을 보게 되면은 연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후죠. 언후 관련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됩니다. 명문이 있는 유물들이겠죠. 그래서 이쪽에 처음에 연나라가 봉건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주 후기 이래 전국시대 이전까지 문헌 기록에 연나라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주로 춘추시대의 연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는 현재의 역수 하류, 중하류가 되겠는데요. 용성 남양유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남양촌과 고현촌 사이에 한 30-40km 정도에 걸쳐 있는 유적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성지, 거주구, 묘장구가 나왔고, 그리고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니까 관부와 관련된 것, 정치의 중심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왕궁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연후와 관련된 것, 또 중심지를 나타내는 역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명문들이,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유물들은 근처에서는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춘추 후기에서 전국 전기 사이에 이 지역이 한때는 중심지로서 활용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나라는 춘추 후기 이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성 남양 유적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북경, 청진, 당산 일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적이 북경의 용만둔 유적이라는 곳인데 순수하게 중원문화 유적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산 가각정 유적이라는 데서도 춘추 후기 이래로 물질문화상이 전체 중원문화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산 가각 용성 남양 유적에서 나온 출토 유물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청동 항아리에 명문이 있는데 언자, 서공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유물들은 춘추 후기부터 전국 중기까지 사이에 해당되는 유물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토기 명문에 역시라는 명분이 확인이 됐고요. 물론 이 토기 자체는 조금 느린 유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동과 사진을 올려놓지 않았지만은 언우제 또는 언왕직명이 있는 동가가 나왔습니다. 언왕직은 잘 알려졌다시피 연소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대와 역수 상류 일대, 즉 연화도에서는 연왕직 명문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대에 특히 중후반부에 연나라 왕명을 가진 동가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당산 일대의 가각장이란 유적입니다. 춘추 시대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당산 일대에서는 북방 계통 문화 그리고 중원 문화 계통의 문화가 서로 혼재된 양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춘추 후기 단계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순수한 중원 문화 유물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구조도 주축 방향이 남북 방향인 전형적인 연나라 계통의 그런 무덤들만 설립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안형과 관련된 물질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형과 관련된 기록은 주로 춘추 좌전, 관자 등의 기록에 나오는데요. 주로 중원 제후국을 침략해서 전쟁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쩔 땐 사안형이라고도 나오고 어쩔 땐 부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융적 계통의 집단들을 얘기할 때는 특히 섬서일대나 선서남부일대의 융적 계통 집단들은 집단의 특징이나 또는 시성을 붙여서 그 집단의 명칭을 부여하는데 사안용, 부경, 즉 산자에 기대고 방위, 북녘북자를 써서 실체를 잘 모르는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록상에서는 사안용은 주로 연해 북방 또는 연해 주변, 고죽 영지의 주변에서 활동했던 걸로 나오고 상국 간에 분산 거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해 북방 또는 조의 동북방 거기서부터 즉 연산산맥 일대에서부터 노라오산 일대 수계로 얘기를 하자면 영정화 상류서부터 난하 상류 그리고 서유화 상류까지 두 개의 물질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연산산맥 일대의 옥황묘 문화 그리고 노라오산 일대의 하가첨 상층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문화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것이 왜 북방계 문화인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가첨 상층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서유와 상류의 북쪽에 있었던 초기 유형 그리고 서유와 상류의 남쪽 지류 노아파 유역에 있었던 후기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문화와 공존하는 시기가 바로 후기 유형인 남상근 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묘제는 석광묘와 석관묘입니다. 옥황묘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묘제가 목관묘와 토광묘로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무덤 내부에 돌을 충전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둘 다 동검을 사용하는데요. 하가첨 상층 문화에서는 공병식 동검이라는 나무자를 끼우는 방식의 동검을 사용하고 옥황묘 문화에서는 직인 비수식 동검이라고 보통 중국학계에서 얘기하는 유병식 동검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하가첨 상층 문화와 옥황묘 문화 공통되는 유병식 동검도 있습니다. 즉 하가첨 상층 문화와 옥황묘 문화는 지역 문화로서 세부적으로 틀린 면도 있고 전체 북방계통 문화로서의 공통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방계통 문화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동물순생입니다. 사람을 무덤에 묻는 그 장례 의식상에서 동물의 머리 또는 사지고를 자릅니다. 아마도 피를 뽑아서 무슨 의식 같은 걸 지냈겠죠. 그리고 동물 머리뼈를 무덤 안이나 또는 무덤 상부에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동물순생이라고 하는데 하가첨 상층 문화에서는 주로 양, 개를 순생을 합니다. 하지만 옥황묘 문화에서는 개, 소를 주로 순생을 합니다. 이래서 개를 순생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이지만은 부가되면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주축 방향 같은 경우에도 하가첨 상층 문화는 남북, 남서 북동 이 방향인데 옥황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서 방향입니다. 유물은 따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특징적인 면이 일부가 공통되지만은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경이나 산흉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아주 소지역권,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있는 서울 시내에 한정되어 있는 집단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공간에 있던 집단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문화가 바로 산흉 또는 융족의 서로 다른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가천 상층 문화의 가장 높은 위계, 수장들이 있었던 그런 묘지인데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은 92년도 조사구역의 이제는 무덤 분포 상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98년도에 조사된 무덤 조사된 소속구 묘지의 상황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약간 보랏빛 가깝게 칠해놓은 것이 전국시대 연나라의 무덤입니다. 전국 연이 이쪽 지역까지 진출한 다음에 세운 무덤이고요. 그 무덤을 빼면은 현재 파랑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전형적인 하가천 상층 문화의 무덤입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크게 보면 지역이 맨 위에 그리고 중간, 맨 아래로 세 군데로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도를 달리하면서 시기가 지나면서 무덤 쓰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 이래 보통 종갓집의 산소 이런 걸 보게 되면 보통 전망이 제일 좋고 위쪽에 차지하는 데가 선조 무덤을 쓰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게가 분화되면서 점점 다른 구릉능선으로 분화가 되는 것처럼 하가천 상층 문화도 바로 그런 식과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묘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소형묘가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조금 떨어진 쪽에서는 중소형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단계 떨어진 쪽에서는 또 대형묘가 등장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크기로만 보면은 대형묘가 하나고 중대형묘가 두 개긴 하지만 가려 열고 쓴 것처럼 부장 유물면에서 보자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맨 아래에 대형묘가 하나, 수장급의 대형묘가 하나고 그 다음에 중간 계층 무덤이 그 윗단을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하단에 한 열, 중간에 소형 무덤, 중간에 또 한 열, 상단에 한 열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가천 상층 문화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석가묘라는 것은 큰 판석을 가지고 네모나게 상자를 짜는 겁니다. 이것이 요동지역과 한반도의 석가묘라면 이쪽 내mon고 동남부 지역 하가천 상층 문화의 석가묘는 이렇게 작은 돌들을 무덤 내부 가장자리에 쌓고 그리고 위에 적셔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관 뚜껑을 큰 돌이나 작은 돌 여러 개로 쌉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돌을 충전을 하는 구조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옥황면 문화의 무덤은 돌을 충전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무덤, 매장부 즉 목관의 상부에는 돌을 적석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처럼 흙을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한 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돌리는 정도가 있습니다. 즉 하가천 상층 문화와 옥황면 문화의 무덤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오른쪽처럼 두 문화에서 비슷한 무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무덤들은 상위 계층은 아닙니다. 하가천 상층 문화의 유물을 보겠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있지만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동검이 공병식 동검이라는 겁니다. 위에 투검 모양이라 나무 자루를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유병식 동검이라고 하는 자루가 달린 것인데 그 자루 끝이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두 개 있는 동검은 검씨는 몸체는 비파형 동검하고 비슷한데 그 이후에 손잡이는 하가천 상층 문화의 토착적인 겁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는 검자루를 따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찌르르다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기능이 강한 것인데 이런 것들도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찌르는 기능도 강화된 것입니다. 즉 동검의 형태도 다르고 조합되는 방식도 다르고 사용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신 하나의 형태만을 가지고 비파형 동검 문화와 유사성을 논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징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는 건 가운데 있는 청동도자입니다. 조그마한 성칼인데요. 유목적인 또는 목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목축을 하려면 이런 조그마한 도자가 다목적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북방계통 문화에서는 항상 작은 단검과 저런 도자가 필수품입니다. 보시게 되면 손잡이 끝에는 다 동물 장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품에서도 이런 소형 새 모양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건 토기 문화인데요. 어떤 지역사회든지 여러분들은 주로 뭐 청동 유물에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토기가 그 문화의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화입니다. 거의 바뀌지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지금도 동양 사회, 특히 동아시아 사회와 유럽 사회와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의식주 문화입니다. 물론 집은 현대화가 돼서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초가집, 그리고 북방 쪽에 있는 통나무집,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집은 완전히 다른 구조였었죠. 그리고 우리는 온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주로 침대 생활을 했죠. 방금 전에는 주생활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도 다 달랐고 물론 먹는 것도 달랐습니다. 먹는 것 다른 걸 상징적으로 어디서 표현이 되느냐? 취사 용기와 취사 도구입니다. 취사 도구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숟가락과 젓가락이죠. 지금 뭐 포크를 쓰긴 하지만 서양에서 들어온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미 1000년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포크를 사용했죠. 그 정도로 이 취사와 관련된 문화는 정통성이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 조합이 어떤가 여기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토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 발다리가 달린 토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삼족 토기가 바로 하가점 상층 문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옥황묘 문화라든지 12대영자 문화에서는 거의 출토가 되질 않습니다. 옥황묘 문화의 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가점 상층 문화 묘지를 말씀을 드릴 때 한 대형묘를 위주로 한 군씩 위로 올라가면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옥황묘 문화는 같은 시기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갑니다. 무덤 주축 방향이 동서 방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에 맨 왼쪽에서 할아버지 때 무덤을 썼다면 나일 때는 그 동쪽에 무덤을 쓴다는 그런 방식이죠. 워낙 무덤이 많습니다. 여기 거의 400개 가까이 있는 무덤인데 굉장히 규칙적으로 썼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썼다는 것은 이 사회가 그만큼 안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연산산맥의 북경 북쪽에 있는 군도산 일대가 바로 중심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약간 붉게 칠한 부분이 이제 춘추 중기, 주로 7세기 때, 6세기 전반 때까지의 무덤들이고 그 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게 춘추 후기, 그러니까 6세기 후반부터 이제 5세기 전반까지의 무덤들이고 맨 아래에 있는 무덤들이 이제는 전국 초기, 주로 기원전 5세기 전반 때의 무덤들입니다. 다 동서 방향인데 일부 보시면 위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남북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이건 중어 문화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는 무덤 주축 방향이 바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방향은 연나라 무덤 구조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보시게 되면 남북 방향에 까만 색깔을 칠한 무덤이 동서 방향에 칠한 무덤을 파괴하고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춘추 초기, 전국 초기 이후에는 연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무덤들, 북방계통의 무덤들은 즉 전국 초기 이후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 때의 이 유적은 소멸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가점 상층 문화의 동검들은 나무 자루를 끼워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병식 동검도 일부가 있지만 장식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산산지 일대의 옥황묘 문화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고리 두 개가 다 연결된 모양이거나 아니면은 고리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짐승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방식의 그런 동검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촉각식 또는 쌍환도식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것이 나중에 전국 후기로 가게 되면은 동쪽으로 전파가 됩니다. 길림 일대나 요동 일대로 전파돼서
한반도의 세형동검이라든지 길림 일대의 세형동검과 결합해서 새로운 동검 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방계통 문화의 특징적인 이 청동 도자를 보게 되면은 하가점 상층 문화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다 동물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옥황묘 문화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동검도 그렇지만은 도자도 동그란 고리 모양입니다. 다만 동검은 고리가 2개 달렸지만은 도자는 주로 하나가 달린 게 더 많습니다. 물론 2개 달린 것도 일부가 보입니다. 옥황묘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토기 문화인데요. 아까 하가점 상층 문화가 이런 세발 토기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황묘 문화에서 저런 게 일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다 평저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하가점 상층 문화, 옥황묘 문화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약간 달랐던 집단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향이 달랐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북방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가점 상층 문화, 즉 내몽고 적봉시 일대에 오랫동안 거주한 집단이 있고 연산 산맥 일대에 오랫동안 거주한 집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옥황묘 문화가 결국에는 연문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연의 영역화가 되는 거겠죠. 즉 이 남평 포대산이라는 유적은 연산산맥의 가장 동쪽변에 있는 곳이어서 나나와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이 남평 포대산이라는 유적의 기원전 4세기 때 유적을 보니까 이 무덤 안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사실상 중원문화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주축 방향은 동서방향이고 일부 유물에서 전대의 옥황묘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덤들은 기원전 4세기 때 북방계통의 옥황묘 문화에서 중원계통의 연문화로 바뀌는 그 과도기적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원전 4세기 때의 늦은 단계 또는 기원전 3세기 때에는 완전히 연문화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요령성 일대의 물질 문화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맥이나 고조선과 관련된 물질 문화인데요. 아랫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서 지역의 그 춘추전국 시대의 물질 문화는 우리가 보통 비파형 동검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기만 다뤄줄 게 아니라 토기까지 같이 다뤄주면은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한반도와 요동 산간 지역은 한 파트로 떨어져 나가고 현재 요동 서부 지역, 즉 요중 지역과 요서 지역이 큰 한 덩어리로 묶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12대 영자 문화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요서 지역에서 춘추시대 단계 때 유행하는 12대 영자 유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요중 지역에서 기원전 6, 4세기 때 성행하는 정가화자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지역 문화에서는 묘제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공통성이 더 강합니다. 무덤의 시신의 도양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서쪽입니다. 특히 상류계층의 무덤에서는 서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문화에서든지 하위계층의 문화에서는 서로 간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뭐 한국 것이나 미국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로 보여드리는 것들은 중간계층과 상위계층을 해당되는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12대 영자나 정가화자 모두 청동기로서는 비파형 동검, 단유경 그리고 토기로서는 이중구현 점토대 토기라고 하는 토기를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요서 지역의 12대 영자 유형에서는 평저 토기가 유행하고 유중 지역의 정가화자 유형에서는 이제는 장경호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비파형 동검 문화권 전체에서 고조선을 찾으려면은 비파형 동검 문화권 전체에서 가장 발달된 선진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추시대 전반기 단계의 고조선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요서 지역에 조양 12대 영자의 유적이 있는 조양 일대가 될 것이고 실제로 가장 강력한 지배자, 수장이 등장했을 때를 고조선의 성립 또는 고조선의 발전으로 보게 되면은 기원전 6, 4세기 때의 요중 지역이 고조선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정가자 유형의 심양 정가자 유적이라는 곳은 목각묘가 한 개가 발굴이 됐는데요. 비파영동 문화권 전체의 한 7, 800년 동안에 가장 무덤 규모가 크고 가장 유물이 많이 들어간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조선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주변 지역에서 고조선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원전 6, 4세기라는 조금 느린 시기이긴 하지만 이때 고조선의 중심지는 심양일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문헌 기록에서는 고조선과 같은 문헌 기록에 관자라는 기록에 보면 고조선도 조선이라고 나오고 발조선이라고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예맥이라는 명칭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른 춘추시대 사건들을 기록하는 선지문헌에서는 예맥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예맥 관련 기록은 후대에 잘못 삽입된 거다라는 견해가 한 가지 있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춘추시대 7세기 중엽부터 이 예맥이 요사방면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그거 견해를 떠나서 후대에 추가된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요사방면의 집단을 예맥이라고 칭했던 것은 전국시대 이후에 요동방면의 예맥과 어떤 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고고학적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동과 요선은 비파형 동건 문화권으로 같이 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요서 지역과 요중 지역에 예맥과 고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춘추시대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춘추시대 전반기의 조양 12대 영자 유적입니다. 이게 요서 지역의 가장 수장묘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파형 동검과 단유경 이 두 가지를 부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시기가 빠른 이유는 이런 단유경이 일반적인 양식인데 보시는 문양면은 거울의 뒷면입니다. 물론 거울의 앞면은 반들반들하겠죠. 하지만 위에 보시면은 1호매에 보시면은 이런 거울은 아니지만은 가장자리에 문양만 있는 경형동식이라는 거울 모양 청동이라는 또 거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즉 이런 거울, 2번 거울 또는 10번 거울과 같은 것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단유경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덤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합장묘라는 겁니다. 합장묘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사람을 추가로 묻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 빠른 유물과 조금 늦은 유물이 한꺼번에 부장이 되죠.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오른쪽 인골의 머리 부분에도 이와 같은 거울 모양 청동기가 하나가 있고 발치에도 거울 모양 청동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머리맡에 세워놨죠. 아래에 있는 것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썩으면서 이게 무너진 것이죠. 이게 심양의 정가자 유적에 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똑같은 이런 거울 모양 동기, 이런 거울 모양 동기를 머리맡에 하나 세워둡니다. 그리고 다리맡에 하나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작은 것들을 일자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유물뿐만이 아니라 무덤을 쓰는 방식까지도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춘추시대 전반기 때 조양 일대를 중심지로 하다가 춘추시대 후반기 때 심양 일대로 이제 중심지를 옮기거나 또는 그 범위까지 이제는 문화가 확산된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단유경 같은 경우에는 이쪽 거울 문양면에 문양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Z자 모양의 분기무늬가 그냥 두 개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즉 단유경의 문양은 점점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퇴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한반도 북한 지역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즉 고조선의 문화가 점점 확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하가천 상층 문화의 묘지, 대형묘와 소형묘가 그룹을 지으면서 점점 상하단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옥황묘 문화의 묘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런 양상. 근데 이 11대 영자 문화의 묘지에서는 아예 대형묘인 수장묘와 중수형미, 중간계층과 하위계층의 묘는 묘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자의 권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는 걸 암시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묻히겠다 이거죠. 원래 그 정치체가 발달하기 전에는 무덤 규모도 비슷하지만 다 섞여 있습니다. 아까 옥황민문화 약 400개의 무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일부를 빼고는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작은 무덤과 큰 무덤이 확실히 구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무덤의 전반적인 문화 양상은 요서를 계승하고 있다. 비파형동원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무덤의 그 구조나 분포 양상을 봤을 때 피지배층 또는 중간계층과 피지배층 그걸 제외한 최상위 계층은 따로 묘역을 구분했다. 그리고 부장 유물들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부장되어 있습니다. 900점이 넘는 유물들이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조선 왕묘라고 안 하면 다른 것들을 할 게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무덤이 있을 당시에 다른 지역을 고조선의 중심지로 본다. 그러면 고조선은 굉장히 미약한 정치체입니다. 아까 토론자 선생님께서 부족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미약한 정치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 자, 고조선의 토기문화. 토기문화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구현 점토의 토기. 보통 남한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학계에서는 점토의 토기라고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의 똑같은 토기가 남한 지역 전체에 다 나옵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경까지도 약 300~400년 동안 계속 나옵니다. 즉 고조선의 문화가 한반도까지 확산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죠. 예,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나라는 서주 초기에 유리아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건립이 됐지만은 바로 이어서 늦더라도 서주 후기에는 주변 집단들의 압력, 침입 이런 것 때문에 남쪽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고 춘추시대 동안에 이제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었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아래에 있는 남양 고현으로 상징되는 현재 용성형 일대에 중심지를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양 고현의 중심지를 두고 연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연문화로 동화되는 곳이 바로 당산 일대입니다. 지형을 보시는 것처럼 북경 남쪽과 당산 서쪽이 100m 이내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춘추시대 후기 좀 더 내려보면 춘추 말기부터 가각장은 연나라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 옥황면 문화와 하가첨 상층 문화는 동물 순생이다. 무덤에 돌을 충전한다. 그 북방계통 청동 송칼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그 짧은 유병식 단검을 사용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장법, 묘제, 토기 이런 면에서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오래전에 아마도 이들의 선조는 어느 쪽에서 이동을 해왔거나 여기에서 토착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북방계통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거죠. 뭐 이 서쪽 지역에서도 황하 상류 쪽에도 물론 비슷한 북방계 문화가 있습니다. 영정하 상류 쪽 영산산맥 일대의 북방계통 문화를 옥황면 문화라고 한다면 황하 상류 쪽 현재의 오르도스 고원 일대에 있는 북방계 문화를 모경구 문화라고도 합니다. 모경구 문화의 근처에 있어서는 문헌 기록에 굳이 대입을 시키자면 이모, 누번 이런 집단들과 관련을 시키고요. 이쪽 연산산맥과 노라오 산맥 그 중간에 칠로도 산맥에 있는 것들은 주로 산영과 관련시킬 수 있겠습니다. 고조선은 분명히 비파형동건 문화권 안에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중심지가 어딘가? 그것은 비파형동건 문화권 안에서 하나의 집단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예맥이 나오고 조선이 나오고 전국시대로 내려가면 임둔이 나오고 계속 여러 가지 지역 집단 또는 정치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파형동건 문화권 이 전체 하나를 고조선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고고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특징적인 지역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우세한 집단 그리고 그 문화가 동쪽 길림이나 남쪽 한반도와 가장 계승 관계가 명확한
문화가 바로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중 일대의 정가화자 유형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연나라는 해발 100m 이내의 평지를 넘어서서 연산맥 산맥 일대도 이제는 완전히 동화시키고 더라도 350년 경에는 영역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북쪽 계통에서는 기존에 있던 하가점 상층 문화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목문화, 단순히 목축이 아니라 완전히 북방계통 성격이 강한 유목문화가 전국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철영자 문화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학계에서는 보통 정구자 문화라고도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호회 문화, 동호회 문화라고 해서 철영자 문화 자체가 동호회 전체 문화 또는 동호회 문화의 전체가 철영자 문화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원전 300년경 이전이기 때문에 초기 동호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동호라는 것도 사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러 그룹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그룹들에서도 세력의 우열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바로 그 초기 동호의 유력한 집단이 살았던 곳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동쪽에 예맥과 고조선이 있었을 때는 어떤 지형으로 바뀌느냐? 정가화자 유형은 양척 팽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의 길림, 남쪽의 요동반도 그리고 한반도까지 양척 팽창을 하지만 질적으로 기술 혁신이 된다든지 청동기가 대량으로 만들어진다든지 심지어는 철기가 등장했는다든지 이런 질적인 성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춘추시대의 12대영자 유형이 전국시대의 동대장자 유형으로 바뀌고 단유경을 버리고 연나라의 청동 얘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활풍습이나 매장풍습이 연나라의 문화가 대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은 권력 기반이나 문화 성향을 서로 달리하게 되죠. 하지만 두 지역 집단은 서로 교류하는 양상도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양열대가 고조선의 중심지였다면 사료 기록상에서는 위략 물론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고조선이 4세기 후반대에 강성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으므로 그 주변부의 집단들과 아마 연맹체 관계를 통해서 세력을 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역현 일대의 역수의 중상류 일대의 연나라의 중심지는 연화도입니다. 이것은 연나라 전국시대 연나라의 궁성과 왕릉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를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연나라의 수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길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예를 들면 고조선이고 이 남쪽이 연나라다 이런 설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청동 얘기가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 청동 얘기는 요동이나 한반도로도 들어오지만은 우리 고조선이나 또는 사만 사람들한테 절대 수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들만 나오는 곳은 곧 중원, 왕조, 연나라든지 조나라든지 그들의 영역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몇 개밖에 안 되고 중원 쪽에서 건너온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기원전 300년경 이후에는 요중 지역까지 천산산맥 이서 지역까지는 이런 유물들만 나옵니다. 토착 문화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몇 개 안 되는 거 아니냐? 유적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고요. 유물 수십만 개가 됩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어떤 선생님 말씀대로 조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에 나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만 개, 수십만 개 유물들을 다 조작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그 실체를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호회 문화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나라의 청동기가 나옵니다. 아니 연나라의 청동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연나라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토기 문화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쪽 동호 문화의 토기는 보시는 것처럼 세로 모양의 쌍고리가 달렸습니다. 이것은 이쪽에만 나옵니다. 요서 지역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예. 전국시대의 12대영자 문화, 즉 동대장조형 보시게 되면은 연나라의 청동 얘기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토기를 보시게 되면은 평저토기, 장경호 이런 것들만 사용하게 됩니다.
정체성은 아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서 지역과 하북 지역에 나오는 연나라 유물들을 싹 모아 보시면 기원전 4세기 때에서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토기는 토착토기, 청동기는 연나라 것 이렇게 되다가 기원전 300년경 이후가 되면은 묘제, 주거지, 토기, 석기, 철기 등등 모든 게 100% 연나라 걸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고조선으로 친다면, 중원 문화를 고조선으로 친다면 고조선은 중원 제국이 돼버리는 거죠. 고조선은 한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고조선의 영토를 넓혀보는 게 나쁠 건 없겠지만은 땅을 넓게 보느라고 완전히 무슨 중원 제국의 노예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만 제시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원전 300년경 이후에 주요 유적만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유적이 10배, 100배 더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점선으로 표현한 것들은 장성은 저기 명확하지 않은 곳이고 실선으로 좀 길게 표현한 것들은 장성이 지금 확인되는 겁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거짓이거나 조작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연나라의 수도 귀정묘 왕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나온 토기류들하고 유물들하고 요서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들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형태가 약간 틀린 것은 시기차입니다. 요증 지역의 요양, 연나라 귀정묘하고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만약에 기원전 3세기 때의 요서 지역과 요동 지역 일부를 물론 요와 양안의 평원 지역이겠지만 그것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봐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연나라의 귀족묘가 이쪽에 대량으로 쓰며 어떻게 연나라의 방어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왜 모든 물질 문화가 연나라 걸로 완전히 바뀌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심양의 궁우리 토성이라는 곳인데요. 토성이라는 거는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게 되면 그 토성은 후대 걸 수도 있지만 그 기초를 보게 되면 그게 언제 초축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3세기 때 처음 초축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는 뭐 토성이 파괴되거나 홍수 때문에 파괴되거나 뭐 시간이 흐르면 좀 사그라들겠죠. 다시 한나라 때 가서 계속 덧붙이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연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진출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양식의 청동꺽창은 연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 동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상당수의 많은 유물에서 언왕직명 또는 언우직명의 명문이 있습니다. 언왕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왕 때입니다. 연화도에서도 뭐 수십 점이 출토되고 하북 지역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것만 해도 100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이 연나라 유물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달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요서 지역과 요중 지역 이 넓은 범위에서 12대왕자 유형이 유행을 했지만 요중의 정가자 유형이 가장 우세한 지역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선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조선이 가장 발전했을 경우에는 같은 동료 집단인 예매까지도 연맹체를 형성했을 거기 때문에 요서 지역의 동세장사 유형도 같은 고조선의 범주에 넣어도 된다. 하지만 물질 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의 범위입니다. 물질 문화의 점선으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친 것이 바로 정치체의 영향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의 가장 큰 범위가 최대 영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문화 안에서도 지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치체의 영역은 지역 문화에 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